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차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외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주행의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현대차의 아이오닉5입니다. 사실 아이오닉5라는 차 자체가 상당히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차인가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산차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전기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차가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오닉5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성공을 했어요. 물론 몇몇 가지 단점들 혹은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ICCU와 같은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분명 남아 있기는 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이오닉5라는 차 자체가 잘 만들어진 차인가, 꽤 괜찮은 차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분명 나쁘지 않은 차, 좋은 차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가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상품성을 한층 더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 차가 출시가 됐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이 차에 대한 변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의 포인트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몇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최근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잘 팔리고 있는 차들,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크게 뭔가 지적을 받지 않았던 모델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의 G80과 GV8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나타는 분명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죠. 그랜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변경이 될 때 그 변화의 폭을 보면은 지금의 이 그랜저의 디자인이 잘 만든 디자인이었는지 아니면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은 디자인이었는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아이오닉5는 기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어요. 물론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디자인을 조금씩만 변경을 해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에다가 상품성을 개선을 해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굉장히 크게 바꿔왔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오닉5는 진짜 디자인을 잘 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가지 굉장히 작은 것들에서부터 해서 큰 것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어요.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 범퍼 아래쪽, 범퍼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뒤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더 각진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부분 변경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꺾여 내려오는 윙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안쪽에 배터리를 식히는 공기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줬죠. 기능적인 것들은 유지를 해줬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더 변화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 같은 것들도 조금씩 변경을 해줬어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인디케이터처럼 사용이 되던 이 라이트 부분에 라이트를 없앴고, 이 아이오닉5부터 적용을 해줬었던 디자인적인 특징이었죠. 픽셀의 디자인을 번호판 좌우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끝부분에 조금의 구멍을 더 뚫어줬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 정도의 구멍이라면 사실 별로 실효성은 없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 구멍이 똥똥똥똥 4개가 뚫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이 뚫려 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위쪽에 인디케이터가 사라지고 번호판 양쪽으로 픽셀 디자인을 추가를 해줬다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부분들을 제외를 한다면 앞쪽 부분에서는 큰 변화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고서 변화의 폭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는 옆으로 완전히 훅 튀어나와서 덩어리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조금 더 유선형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꺾여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디자인이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난 디지털 사이드 미러야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듯한, 있지만 없는 듯한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이번 아이오닉 5에는 적용을 해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측면보다는 후면부에서 이 디자인의 변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리어 와이퍼가 추가가 됐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리어 와이퍼를 볼 때마다 처음에 이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저희가 했었던 리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프로드 비슷한 환경에서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아이오닉 5를 주행을 했었고, 신나게 주행을 했었고,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원래 그 당시에 아이오닉 5는 그랬어요. 주행을 하게 되면은 요 리어 스포일러 쪽, 윙 쪽에 있는 곳을 통해서 바람이 요 아래쪽을 맞고 꺾여서 뒷유리를 치면서 와이퍼가 없어도 뒷유리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날아간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왔다거나 비가 왔다거나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왔다거나 했을 때는 뒤쪽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좀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아이오닉 5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께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이오닉 5 타시잖아요. 뒷유리 잘 보이세요? 했더니 그게 왜 안 보여요? 눈에 뭐 씌었어요? 라는 굉장히 험한 반응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뒷유리가 안 보인다라는 불만이 폭주를 했고 현대차도 와이퍼를 결국에는 달아주게 됐어요. 원래 없던 형상의 것을 추가로 장착을 하다 보니까 리어 유리,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요 접착제 부분이죠. 검은색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빨간색의 열선 부분들까지 조금씩의 변화가 다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약간 어중간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간 형태로 리어 와이퍼가 장착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 해줘도 지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고려를 잘해서 했다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지적을 당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게 됐고, 리어 와이퍼가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아이오닉 5를 만들 때 주장을 했던 것처럼 와류가 뒷유리를 떼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 때문에 방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비가 오는 날 와이퍼를 작동을 시키고 초고속으로 주행을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 때문에 와이퍼가 올라오기 힘듭니다. 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올라오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요. 혹은 반대로 빠르게 올랐다가 드드드드드 하면서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유리는 보통 와이퍼의 작동 빈도가 앞유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앞유리보다는 더 짧아요, 보통.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뒷유리에 그렇게 와류가 생기는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스포일러를 사용을 하면은 추가적인 고장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인지 뒤쪽에 윙 부분도 모양을 조금 더 바꿔줬어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냐라고 한다면은 요 날개 부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요 옆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두껍고 길게 내려오는 형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길어진 부분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센터 미러, 안쪽에서 볼 때 룸미러죠. 룸미러에다가 카메라를 연동을 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카메라들이 추가로 장착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장착을 해서인가 되게 덜렁거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리어 와이퍼를 추가로 장착을 해주게 되면서 뒤쪽의 형상이 많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아이오닉 5의 변화의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바뀐 부분들은 이 안쪽에서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 같은 경우에도 범퍼 하단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부분, 이 꺾이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날카롭게 각이 진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조금 더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컬러도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뒤에 와이퍼가 있으면은 부분 변경형, 없으면 이전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겉에서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포인트는 요 리어 와이퍼, 리어 스포일러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요 뒤쪽에 와이퍼가 들어가게 되면서 요 안쪽이 조금 튀어나오게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요 안쪽에 잘 숨겨줬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좀 넣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공간을 비워놨던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오닉 5N 이라고 하는 고성능 전기차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스포츠카들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받게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스포츠 성향의 차들입니다. 처음부터 아이오닉 5는 고성능의 N 모델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도 커다란 거를 장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와이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이오닉 5는 없어도 돼. 하지만 아이오닉 5N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이쪽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공간 자체는 사실은 아이오닉 5라는 차 자체가 리빙 스페이스라는 컨셉트를 크게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공간에 대한 부족함 같은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 변경형 아이오닉 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2열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1열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1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변화가 좀 많이 됐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 말고도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 HDA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죠. 직진 도로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을 때 조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잡고 가고 있을 때 핸들을 잡으세요 라는 경고가 떴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뒤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5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CCNC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 인포테인먼트 쪽 요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또 반응 같은 것들, 기능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CCNC로 바꾸게 되면서 사실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데 요 안쪽에 있는 하드웨어 구성들을 싹 다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뀌게 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은 요 글러브 박스예요.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앞쪽으로 당겨 오게 되는 그런 슬라이드 방식의 글러브 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나름의 아이오닉 5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커버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당기는 형태가 꽤 공간을 많이 차지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CCNC를 적용을 하면서 안에 있는 기판과 같은 것들까지 싹 다 설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유지를 하되 슬라이드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버만 열리는 형태로 글러브 박스를 변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바뀌게 된 게 사실은 요 클러스터의 테마입니다. 예전에는 종2라고 해서 JONG-2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클러스터 계기판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아이오닉 시리즈의 시그니처처럼 적용이 됐던 그런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을 빼버리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달팽이 2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클러스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디자인은 상당히 좀 마음에도 들었고 만족도가 또 높았으며 남다른 디자인의 요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도
그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전혀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이나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화면 구성에서 클러스터 테마 선택을 하면은 게이지 스타일이 심플, 모던, 클래식,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형태로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종2라고 했었던 그 형태는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줬는데, 사실은 이 형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너무 극대화를 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주행을 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 것들까지 다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요 무선 충전 패드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라든가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거나 숨어 있다거나 하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형태를 조금 바꿔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선 충전 패드도 위로 올라왔고 컵홀더도 옆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현대차가 사용을 하고 있었던 형태의 이 센터 콘솔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밑에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데 쓰기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 팔걸이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밑에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좀 생각이 많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서, 뭐 이쪽도 공간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납 공간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용성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성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사용성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변화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오닉 5 부분 변경형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아이오닉 5가 배터리가 두 번 바뀌게 됐죠. 처음에는 71점 몇이었는데 한번 배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77.4로 늘어났었고, 이번에는 88.4까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도 5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요 위에 띄워드릴 텐데 주행거리를 실측을 했었죠. 그거를 통해서 배터리가 실제로도 5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배터리가 한번 늘어난 상태에서도 한 55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나게 됐고요. BMS도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긴 거리를 부담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실측을 못 해봤는데, 이제는 6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배터리 용량이 부담스러워서 이 차를 못 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BMS도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번 아이오닉 5 부분 변경형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배터리로 인해서 주행 가는 거리로 인해서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기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층 더 개선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다른 어떤 전기차와 비교를 해도 주행거리 측면에서 부족하다, 밀린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승차감과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차단, 이런 것들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체감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쇼크 업서버가 적용이 되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특히 도로 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 진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웠던 그 무게를 가지고
꼭꼭 눌러주면서 진동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위해서 눌러주면서 잡아줬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위에는 좀 가만히 있어요. 아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가만히 있게 됐고, 그 상태에서 밑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충격들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승차감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진동뿐만 아니라 소음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해주는 것도 확연히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옆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 들려오는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정숙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주행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뒤쪽에 이제 스포일러가 조금 더 길어졌고 옆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속도, 특정 이상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풍절음들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옵션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도 그런 소음들을 듣기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특정 이상의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속도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주행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환경, 도로교통법에 딱 맞춰서 주행을 할 때는 훨씬 더 조용해졌고 훨씬 더 부드러워진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번 아이오닉 5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마이바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런 모델들 급은 아니지만 변화의 폭을 따진다면은 그냥 S클래스와 마이바흐 S클래스와 그 차이 정도, 기존의 아이오닉 5와 이번 더 뉴 아이오닉 5의 승차감과 정숙성의 차이는 그 정도의 갭이 난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BMS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속 성능에서도 조금 더 좀 빨라졌다라는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를 두고 풀가속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가속에 크게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전기차니까,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의 특성이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를 쭉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도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어 와이퍼라든가 리어 윙의 형상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기도 한데, 이런 몇몇 포인트들만 조금 더 잘 잡아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잘 잡아줬다면 특별하게 깔 거 없는, 물론 ICCU라는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크게 뭐라고 할 만한, 지적할 만한 포인트가 없는 차가 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롱레인지에서 가장 저렴한 이라이트 트림이 5,24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가장 비싼 트림이 5,88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택 품목을 더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구매하시게 되는 가격대는 한 5,9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최근에 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지되다시피 한 이 가격대가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좀 인정을 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친환경성인데, 이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이유는 차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거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의 충전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유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꽤 매력적인 차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처음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됐을 때도 그랬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 차에 적용된 몇몇 가지 기술들의 측면에서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들도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 리어 와이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경이 된 리어 스포일러의 형상 같은 것들이죠. 거기다가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미러, 전자식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라든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CCNCR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2세대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 나갈 것인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성공한 전기차 중에 하나가 된 모델이 이 아이오닉 5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개선이 된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기는 하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전기차인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 다른 전기차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